아재들의 창업톡! 우! 안녕하세요. 얼큰아재 구기모입니다. 저 항상 소개 먼저 하고 하니까 소개할 때는 저 시키지 마세요. 네. 벌써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이번 주가 지나면 2017년이 되는데 청취자분들은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예, 이번 방송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하지 못했던 대출 혹은 투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들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지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성아재 신성수입니다. 오,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안 계속 틀렸어요. 준비하고 있었죠. 처음이야. 5주 만에 처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아재 까는 새인, 근데 항상 아재한테 까이는 새인, 친절한 새인 씨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했는데 바꿀까요? 원래 내 순서였는데 와. 아, 그래요? 이제 순서를 인터세트했어. 아, 나 와. 요렇게 됐어. 요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 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네, 안녕하세요. 밝음 담당하고 있는 밝음아재 민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밝음아재 우리 민 대표님이 이슈 준비했다고 꼭 해달라고 하셔서 네. 네, 대본에 보니까 이슈 있길래 네. 네, 제가 어제 이건- 밤새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빼도 되는 거라서 네, 준비하셨다니까 또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아쉬우니까. 섭섭하죠. 네.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2010년 저희가 이제 이 방송에 나가는 게 12월 말이죠. 아마 다음 주니까 12월 말에 나갈 거예요. 다다음 주 28일 날 28일 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포털 3사에서 포털 3사는 포털 3사. 포털 3사.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계속 포털 말고 들어보니까. 포털. 네. 포털 3사에서 포털 3사란 뭐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이제 구글을 얘기하는데 포털 3사에서 2016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 순위를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어떤 검색어들이 많이 검색이 됐는지 이거 문제 내주고 그런 건 없나요? 문제요? 네. 퀴즈. 우리가 퀴즈 맞힐까요? 이건 그렇게 재밌네. 아, 그래요?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이거. 일단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당황한다니까 이런 거 하면은. 네. 아 저번 주에 나한테 갑자기 질문해갖고 네, 당황스러워서. 저 이번에는 진짜 준비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네. 오자마자 여기. 오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프린트? 네, 저 이쁜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 저기서 한 거예요? 네 아. 여기 명함도 받았습니다. 아. 네 여기 저희 하는데 되게 이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아. 여기는 네. 자몽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여기 김신분 네 전화번호가 없네요. 근데 그래서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이슈를 끌었던 주제들이 공통으로 포진되었고 특히 전국을 뒤흔든 최순실이 시사 및 이슈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네, 검색어 최순실. 결산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는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늦게 이슈화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뭐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네이버는 분야별, 월별, 전년 대비 상승 최다 기준의 검색어 집계를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시사 분야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시사 분야는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네, 시사 분야에서는 최순실이 뽑혔고 네.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문제 한번 네, 내보겠습니다. 문제 그러면 있죠. 시사 방송 분야에서는 어떤 게 1등을 했을까요? JTBC.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답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선박. 이거 문제 내면 안 돼. 문제 내면 안 돼. 네, 바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시사 방송 분야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올랐고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IT 분야에서는 이세돌, 알파고가 뽑혔고 최다 검색어에서는 PC와 모바일을 따로 뽑았는데 두 분야 모두 1위가 뭐였을까요? 인스타그램 아닌가요? 나못 들었어요. 어디 분야에서요? 최다 검색어. 최다 검색어.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검색된 단어가 태우. 네, PC랑 모바일이 똑같았어요. 태우. 몰라요. 뭘까요? 1위는 모두 날씨였습니다. 날씨. 역시. 역시.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모바일 검색에서 2위가 뭔지 아세요? 로또. 맛집. 오, 맞았어. 맞아요? 또 우와, 어. 역시. 그다음에 그러면 PC에서는 맛집.
PC에서는 구기목 이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책에도 쓰셨는데. 제가요? 네. 뭘 썼을까요? 네, PC에서는 유튜브가 2위를 검색했습니다. 진짜요? 네,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유튜브가 검색이 많은 것을 보면 지금 유튜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알 있는 수 있네요. 결과였습니다. 근데 왜 네이버 와서 검색할까? 구글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구글 검색도 네이버가 뒤에 이제 처음에 검색 엔진 기본이 돼 있잖아요. 아, 대부분. 제가 구글도 뒤에 있으니까 네, 요거 한번 싹 들어보시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 3사 포털의 어떤 특징들을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위가 로또를 차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로또에 관심이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다음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의 경우는 포털 다음 앱, 카카오톡 샵 검색, 카카오톡 채널 탭, 서치라이트 검색을 모두 집계해서 공개했는데요.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로는 당연히 여기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로는 1위가 송중기, 2위가 박보고. 네. 박보검. 네, 2위가 박보검. 여자 연예인은 없나요? 네. 여자 연예인은. 방송에서는 1위가 복면가왕, 2위가 태양의 후예, 3위가 구름이 그린 달빛, 4위가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카카오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순위를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1위가 복면가왕, 2위가 태양의 후예고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4위가 된 거고요. 영화에서는 그러면 1위가 어떤 게 됐을까요? 다음에서는 영화요? 네, 영화 자주 보시나요? 영화 1위, 2위가 있습니다. 뭐지? 밀정? 아닌데. 해리포터. 다들 영화 안 보시네요. 안 봐. 영화 안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는 1위가 곡성, 곡성. 2위가 부산행이 차지했습니다. 부산에 둘 다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까먹었네.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있어 빨리 읽어볼게요. 이게 끊기니까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 고충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하고 막. 재밌는 것은 최다 검색어가 다음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날씨가 2위예요. 최다 검색어가. 그러면 1위가 뭐가 차지했을까요? 다음에서 최다 검색어. 교통? 교통? 로또. 네이버. 맞았습니다. 아! 1위가 네이버가 네이버죠. 검색이 그렇지, 됐습니다. 다음에 1등 검색어. 네, 이게 참 어떻게 좀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서 좀 안타깝게도 최다 검색어가 네이버가 1등을 했고 진짜 웃기다 이거. 네, 그렇지 3위가 않았습니다. 유튜브, 4위가 구글, 아. 네, 5위가 환율, 로또는 8위에 있네요. 재밌는 건 6위, 7위가 농협이랑 국민은행이에요. 네, 그만큼 근데 이게 은행도 우리나라 이 포털 이렇게 순위를 보면 네네. 네이버가 점유율이 87% 정도 그러니까요. 다음이 한 10% 되고 구글이랑 이제 빙이 이게 다 1%인데 지금 이걸 말씀을 들으니까 네이버랑 다음에서 구글과 유튜브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거를 빼버리면 생각보다 이 구글의 점유율이 예전보다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보면 뭐 다음을 들어가시더라도 사실 이거 네이버를 검색하기 위해서 다음을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다음이 메인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왜 다음이 메인에 깔려 있냐 했더니 맨 처음 컴퓨터 배우셨을 때 그때 다음 다음으로 메일부터 다음 만드시니까. 메일부터 배우셔가지고 다음이 좀 편하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연령대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다음 그쵸. 사용자가. 그래서 뭐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에 이제 구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글은 글로벌 포털 사이트인 구글은 전 세계 검색어를 집계해서 공개했는데요. 그중 한국과 글로벌 검색어의 종합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요건 좀 되게 특이해요. 이거는 어떤 분야가 나눠지지 않고 그냥 검색어거든요. 최다 검색어. 아이폰. 네, 한국에서 1위가 뭘까요? 아이폰. 정말 죄송하게도 아이폰은 10위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유튜브. 한국에서는. 네. 유튜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 네이버. 자, 제가 한번 10위까지 쭉 불러볼게요. 네, 먼저 한국은 1위가 아가씨, 영화 아가씨입니다. 네, 2위가 태양의 후예. 영화 말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아닌데도? 네, 토탈 검색어. 어머. 3위는 박유천, 4위는 응답하라, 대박. 1998. 네. 5위가 최순실, 6위가 내부자들, 7위가 도깨비. 도깨비는 요즘에 막 시작한 공유 나오는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제가 아는 그 분 드라마니까. 와이프 분이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피디님. 대박이죠.
그래서 8위가 이세돌, 9위가 올림픽, 10위가 오버워치였습니다. 아, 자 이게 보면 네이버나 다르네. 다음에 비해서 최순실이 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낮네요. 5위를 네. 차지했는데 이는 네이버나 다음이 구글보다 뉴스를 소비하는 플랫폼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구글은 글로벌한 포털이니까 글로벌 또 10위까지 한번 순위가 있는데 이거 한번 1위 한번 맞춰보세요. 구글 글로벌 순위. 구글 글로벌 순위 1위. 유튜브. 제가 여기에선 봤을 때는 신혜사님이 조금 맞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페이스북. 아닙니다. 갤럭시 S7 아닌가요? 이런 거? 아닙니다. 1위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고가 포켓몬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몇 엄청난 달 인기가 지났다고 있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저희 아이들은 몰라요, 그걸. 포켓몬고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저는 해봤어요. 이거 하려고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여름 대박. 때 내내 강원도에서 저는 이것만 강원도 했어요. 갔다가 그걸 설치해야지 할인해 준다 그래갖고. 강원도에서요? 네. 그 뭐 어디 음식점 입장할 때, 같은데요. 입장할 때마다. 네. 네. 그래서 1위가 포켓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2위가 아이폰 7, 3위가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4위가 프린스, 5위가 파워볼인데 파워볼이 뭔지 아세요? 슈퍼볼은 슈퍼볼. 아는데. 파워볼이 미국의 지금 복권이에요, 로또 같은 거. 아. 그래가지고 이게 1억 9천억 원까지 지금 올라가 이제 1억 9천 1억 달러 아니에요? 달러. 원으로 원으로? 네, 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너무 아니구나. 너무 1억 적어. 9천 달러입니다. 달러구나. 1억 네, 9천억 네, 네, 원이면은 네.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로또보다도 안 되는 건데. 1조 죄송합니다. 1조 9천억 원입니다. 그렇지. 네, 1조 9천억 원까지 지금 이게 모여져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를 끌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5위가 파워볼이었고 6위가 데이비드 보이 이번 돌아가셨죠. 네. 그다음에 7위 데드풀 영화 아시죠? 데드풀. 네, 데드풀. 네, 8위가 올림픽, 9위가 슬리더 리오라는 이게 무슨 지렁이 키우는 게임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 안 해봤거든요. 몰라요. 근데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초딩들이 아마. 어린 네.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0위가 섹시 할리퀸으로 유명했던 섹시 할리퀸 마고로이 모르시죠? 그 뭐 잘 모르세요. 이게 지팡 아니 코스프레? 이거 야구 바타 들고 있는 네네. 아, 알아요. 네, 그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네네.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글은 포스터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이거는 구글 트렌드라고 한번 검색해 들어가 보시면 구글에서 그 2016년 올해 검색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 보면 2016년 올해 검색어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함께 올려왔는데요. 한 2분짜리 짧은 영상 안에 구글이 담고자 하는 2016년 한 해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나타냈는데 매년 만들죠. 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영상이어서 제가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릴 뻔. 그게 구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다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BM 같은 경우 이제 100주년 영상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네네. 기업마다 찾아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게 또 10년 전, 20년 전 영상을 보면은 네네. 또 세상이 변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보면 그 이슈 해가지고 1년 동안 뭐 인기 있었던 그 뭐 이슈됐던 그런 분들 다 나와 사진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지금 알려드렸던 이 순위랑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은 제가 또 페이스북에 다음 주에 또 목요일 날 제가 왜 목요일 날 한지 아세요? 몰라요. 저 일주일 동안 근데 중간에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기다리면 중간에 제가 또 한번 힘드시니까. 이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목요일 날 제가 또 업데이트하도록 괜찮은 하겠습니다. 작전이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제 쓰신 거 보셨죠? 네. 네, 제 페이지에. 아, 못 써요. 준비를 못했나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구나. 중간에 좀 저희가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날 얘기했던 것들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컨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되게 재밌어요. 아직 안 끝난 하나 딱 있어요. 요거는 딴 거예요. 3사가 아니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 요거는 한번 맞춰보는 게 이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게는 이거는 위메프에서 이번에 또 똑같이 1년 동안 1월에서 11월까지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위메프니까 이거는 소셜 커머스잖아요. 상품 의자를 더 많이 땡겨. 상품이겠죠? 네. 문제 내주세요. 네. 위메프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를 발표했는데 1위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1위 책을 선물로 상품이에요, 드리나요? 상품? 상품? 이거 상품 제가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검색한 게 상품이냐고요? 네 그렇죠.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네. 위메프 케이스. 와 딩동댕 바로 정답. 맞췄어요. 와 엄청나시네요. 예. 1위가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가 뭐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1등이었대요. 쭉.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대요. 혹시 위메프에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케이스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이번에 9월 이후에 조금 안 된 게 제가 보기에는 노트 7 이것 좀 파동이 있어가지고 안 아마 팔리니까. 그거 지금 막 무료로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만든 데서는 지금 이거를 다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다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무료로 택배비도 안 받고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좀 아쉬운 안타까운 얘기였고 자 그럼 2위는 우리 요거는 우리 박세인 친절한 세인 씨 박세인 대표님이 좀 잘 제일 관심 있어야 할 분인 그런 상품이었었는데 2위는 뭘까요? 원피스 여자분들이고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거예요. 기저귀? 기저귀는 9위에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9위. 그러면은 저기 유모차 아니네요. 유모차를 많이 살까요? 그렇죠, 소셜에서? 아니죠. 소셜에서는 보통 2만 원 이하짜리가 어떻게 보면 분유 굉장히 분유는 먹는 거라서 그렇죠 직접 네, 가죠. 좋은 거 사죠. 유통기한도 네. 확인하고 분유는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2위가 물티슈. 맞아. 네. 아기들 우리 집에도 엄청 많은데. 잊어버리셨죠? 이제 다 컸잖아요. 준범이 다 아니, 컸잖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써요. 아직도 많이 써요 물티슈는. 물티슈는 비데 대신 쓰기도 하고 녹는 것도 쓰고 많이 쓰죠. 물티슈는. 그래서 지난 9월에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에 살균제 성분이 사용된 물티슈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9월에 3위, 10월에 2위 등 상위 랭크가 되었었다고 위메프 측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위만 한번 맞춰보세요. 3위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고 우리들도 많이 찾아요. 어떻게 보면 펜? 아니, 학생들이 꼭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학생은 아니잖아요. 대학생도 있고. 네. 티셔츠 핫팩 우리 구이사님은 네 이게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신발 옷? 운동화 그렇죠,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네. 운동화가 3위를 차지했는데 이것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운동화가 2월과 3월에 최다 검색어 1위예요. 왜 2월과 3월이 최다 신학기. 검색어? 그렇죠. 신학기. 신학기에 신학기 요즘은 가방보다도 운동화를 더 많이 산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 카테고리별로 보면 뷰티 카테고리에는 샴푸 1등이, 식품 카테고리에는 생수, 국내 여행 카테고리에는 제주도 항공권, 그다음에 해외 여행 카테고리에서는 오사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사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짝짝짝짝.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아주 재밌진 않았지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마지막 부분에 못했던 부분이 이제 창업에 대한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대출 혹은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어떤 얘기할까요? 분이? 네, 먼저 해주시죠.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쪽으로 준비를 좀 했거든요. 다들 정부 지원 사업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받아서. 네. 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기업 같은 경우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네. 정부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뭐 다양한 무료로 해주는 비용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저리에 그다음에 각종 대출들도 있기도 하죠.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브랜드 다시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뭐 큰 돈은 아니었는데 작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저 바로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그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4.2% 정도 정확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진흥원이 있고 이게 진흥공단이 있어요. 네네. 이게 어디예요? 다 해주세요. 다 해요. 그렇죠. 어디든지 다 하는데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딜 가나 사실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그쪽이 좀 저한테 맞아가지고 진흥원이 아니고 진흥공단. 시장진흥공단.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서. 저는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100% 돈을 받는, 그러니까 갚아도 되지 않는 대출이 아닌 말 그대로 정말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예비 창업자의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위해서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보통 창업지원금 또는 정부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그 정부지원금은 그 창업지원금이 아이디어 단계나 시제품 제작 단계 그리고 글로벌 수출 단계 등 창업자의 창업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좋았어요. 네, 다들 막 너무 경청들 하시니라고.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업종도 있거든요. 아. 네, 예를 들면 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뭐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흥 그 뭐 밖에, 이런 거. 예.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지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체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게 있대요. 정부 지원금 다시 갚아야 되냐? 그렇죠. 네, 다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면 공짜로 주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라 이게 융자나 투자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러면 100% 무상 지원이냐? 또 이런 질문을 또 다시 받는데요. 근데 실제로 100% 무상이 아니라 정부 그 사업 지원 사업마다 비율이 다르대요. 근데 보통 70% 정도가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을 하고 한 20% 정도는 이제 현물 같은 걸로 지원이 되거나 현금으로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70%를 거의 순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의 현물과 10%의 현금 지원을 그 별도로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 이런 부분들도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결과물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결과물이 잘못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리턴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예를 들면 삼색 볼펜을 만든다. 내가 이렇게 지원 사업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색 볼펜이 개발이 된 거죠. 또는 연필을 만들다고 했는데 볼펜이 개발이 됐어요. 둘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 삼색 볼펜인데 이색 볼펜이면 돈을 리턴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필을 만든다 그랬는데 볼펜이 되면 리턴해야 될까요? 연필에서 볼펜? 그쵸?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쵸. 완전 다른 거. 그래서 그 100% 리턴되는 사례는 사실 그 정부 지원 사업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리턴되는 게 있으면 자기들도 이제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게끔 독려를 많이 하거든요. 서포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실패 사례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패 사례가 나는 경우들의 예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A를 한다고 지원을 해서 정말 생뚱맞게 다른 걸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리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사이트가 대표적인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K-스타트업이라는 창업넷, 네, 거기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그리고 기업마당 이런 정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대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그 K-스타트업이라고 또 페이지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보를 받은 게 어디서 받았냐면 사문비즈랩이라고 청년창업연구소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청년창업연구소 치셔도 거기에 새로운 지원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공고를 올려줘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 완벽하게 해주셔갖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보통 대출 아니면 지원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 쪽이죠.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자격 요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창업자가 아예 창업하지 않은 상태, 현재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 있죠. 그러니까 네. 예비 창업자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럴 때 또 지원 사업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이런 식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자격 요건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창업한 지 5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지원 사업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뭐 퀸 아이디어 공모전 해가지고 또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에서 공모전 같은 형태로 지원 사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면 내 기간에 맞는 걸 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간이 좀 긴 분들은 오히려 또 더 비싼 정부 지원 사업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 R&D 쪽이라든지 그렇죠. 네. 약간 이런 더 높은 쪽 지원 사업, 그러니까 그런 쪽도 알아보시면 좋은데, 사실 정부 지원 사업에 제일 그 시드머니 될 수 있는 한 1,000에서 3,000 정도, 뭐 5,000 이하 이 정도 되는 거는 보통 예비 창업자 아니면 1년에서 3년 미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은 따로 있나요? 나이 제한은 이제 청년이라고 불리는 나이가 기준이 있던데, 네. 네, 40세 미만이요. 예, 아이고 만 난안 되겠다. 40세 이상 넘어가면 시니어 창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인데 그게 만 39세 이하. 네, 그러니까 맞아요. 40세, 만 39세가 40세. 만 39세. 그러면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 시니어 창업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작년 그쪽 창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또 작년 그거는 창업센터 기관이 같은 쪽.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똑같아요. 아. 네, 그 다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다른 거죠. 음. 네. 네, 청년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네. 시니어 같은 경우도 중장년층 발음이 좀 어려워요. 창업센터들 중장년층 예, 어렵네요. 중장년층 창업센터들이 있더라고요. 시도별로 꽤 많이 있어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삼성로 옆에 강남 네네. 쪽에. 그쪽에 가시면 청년 창업하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임대부터 시작을 해서 R&D 개발, 그리고서 마케팅 분야, 그리고 방금 우리 말했던 자금에 관련된 지원 혹은 대출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그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알아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정보 네네. 싸움이죠. 알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정보들 다 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청년 창업이 많다 보니까 청년 창업 쪽으로 이제 다 몰리죠. 근데 청년 창업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까 만 39세 혹은 40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뭐 30대 후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청년 창업이라는 그 지원 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몰리는 자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R&D 사람들이 그 직접 R&D 관련된 자금 지원 같은 경우 도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해서 네. 근데 한번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그쪽이 또 블루오션일 수 있거든요. 자금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한쪽에 몰려 있는 자금들 혹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면 다른 자금으로 한번 눈을 돌려 가지고서 도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추가하자면은 그 이 지원 사업을 이제 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준다 혹은 안 된다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좀 그 뭐라죠 그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거의 정년에 가까워지면은 그거를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업무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이분들이 되도록 그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되게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그 팁이 하나 더 있다면은 웬만하면 연초에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말에 되면은 자금줄이 이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초에 하는 게 좋다.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한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지원 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굉장히 저금리로 그럼요. 받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 그러니까 신보라고 하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이런데 이제 가시면은 거기도 또 청년 특례보증이 따로 있고 스타트업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 기준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으로 또 분류가 돼요. 또 그 부분도 뭐 10인 이상인지 5인 이상인지 이게 또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지원받은 거랑 똑같이 여기도 보증 제한 업종이 또 아까 말씀하신 네, 거랑 맞아요. 똑같아요. 네. 네, 똑같고 그다음에 그
여기 말고 유관기관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 여성 경제인 뭐 협회, 그다음에 사회연대은행, 뭐 신나는 조합,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재단들과 협회들이 있는데 이거 다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갖고 왔어요. 링크가 인터넷 주소창에 bit.ly/ 그리고 엉클톡 엉클 UNCLETALK 하고 언더바 1이에요. bit.ly/ 엉클톡 언더바 1. 네. 언더바 뭔지 다 아시죠? 네, 이거 네, 다시 네.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목요일날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유관기관부터 원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창업 관련된 자금 지원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URL이 있고 여기 또 링크가 다 있어서 하나씩 들어가시면은 정확하게 더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그냥 문서로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담당자랑 맞아요. 얘기하는 네, 게 직접 상담하는 제일 거예요.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맞아요. 네 제일 정확하다는 거. 많이 대출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큼을 딱 받아서 알맞게 받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네. 그 지금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 누구죠? 마윈? 네 마윈이 그 창업을 하고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 승승장구 하면서 이제 이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투자했을 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으면 50만 원 돌려줘요 다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더 멋지다.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정답인 생각하네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죠.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네. 약간 모자라도 그 부분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좋은 네.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사님 네. 이거 외에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혹시 솔루션이나 그런 요즘 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펀딩 솔루션 자체가 옛날에는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몰랐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혹은 다음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시면 문화 창작 관련된 부분까지도 뭐 우리가 펀딩을 받을 수 있고 그 펀딩 자체가 예전에 기관을 통해서 펀딩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이 펀딩을 하죠.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펀딩 사이트에다 올려놓으면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고 해당되는 물건을 갖다가 좀 저렴하게 초기에 구매를 하는 형태. 원래 미국의 그 사이트가 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또 많이 운영되는 부분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자금을 갖다 지원을 받거나 혹은 창업 자금을 대출을 받는 그 사업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분야들 말고 서비스에 해당되거나 이제 저기 쪽 서비스 말고 서비스에 해당되거나 교육에 해당되거나 혹은 자기가 문화 창작 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펀딩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좀 많이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온라인에 있는 각종 펀딩 사이트들 통해서 좀 쉽게 펀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라고 해서 작가분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자기 분야별로 맞는 온라인상의 어떤 펀딩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장사를 할 거야라는 개념으로 좀 작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소기업청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중소기업청에 가셔도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뭐 히트 500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 우수한 제품들을 갖다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보도 대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제품을 갖다가 개발 판매하거나 혹은 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청이나 혹은 또 뭐 코트라 이런 곳들도 방문하시면은 개인 사업자여도 충분히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 사업자라고 사실 이제 도소매만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도소매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도소매 업종이 폐업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들 그러면 얘기해서 나는 제조업을 그럼 제조업하려고 그러면 뭐 공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OEM 다 되는. 나는 어떻게 제조업이 돼? 이렇게 하는데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강 사업 밀어주고 있는 거는 제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조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조를 하면 제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제조를 한다고 꼭 공장이 있어야지만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장에 납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준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기반 공장 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납품을 받고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거래 내역서만 갖고 맞습니다. 있으면 네, 우리가 제조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의류를 하시는 분들도 의류 그냥 내가 그냥 소매로 받아서 소매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제품 하나 만들더라도 공장에서 제대로 된 공장에서 네, 그런 거래 계약서를 제대로 받고 그걸 가지고 제조업으로 등록하시면 누구든지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제조 개발해 가지고서 그 기반 시설까지 갖추는 게 보통 그럼 어려운 게 힘들죠. 네, 아니죠. 엄청나죠. 네. 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본인 브랜드 명을 가지고서 뭐 색조부터 기초까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을 제조하고 혹은 허가를 받고 있는 공장에 가셔서 계약을 하고 제품 개발이랑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시면은 내가 직접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판매까지도 본인이 다 허가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보시고 좀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 올라가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엄청 쇼핑 많이 같은 게 들죠. 엄청 들죠. 제조업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홈쇼핑에 나가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줍니다. 있습니다. 그냥 네, 줍니다. 이건 대출이 아니라 네. 선정을 해서 주는데 그거는 전에- 몇 천만 원을 지원받은. 예, 거예요, 보통 거의 2,500에 진짜. 3천만 원을 그냥 기본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정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홈쇼핑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 살리기에 관련된 부분을 그 공입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없어요.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아깝네.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음, 그냥 홈쇼핑에 다 나가셨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래서 대박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 중에서 한 분이 직원까지 포함해서 2명밖에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홈쇼핑 나가서 한 번에 브랜딩하고 한 번에 공장에서 나오는 방송 게 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돈도 아니기 많고.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제조업 관련된 분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도움이 이게 많이 될 제조업을 겁니다. 하려면은 이제 공장을 만드는 건 아니죠. 이제 공장과 거래를 터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관련된 뭐 유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공장을 그러니까 제조를 실제로 해주는 그러니까 OEM 업체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거래를 처음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실 때 공장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되게 쉽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셨을 때 그런 공장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우실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카페에 검색을 하면 그런 어떤 그 공장들 그런 거 생산해 주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각 네네. 업종별로. 음. 그래서 그런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수량이 몇 개쯤 되는데 얼마에 만들어 줄 수 있으십니까?라고 하면 뭐 메일들이 엄청 와요. 뭐 답변들도 오고 그러면 그분들 연락을 받으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그분들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한 번씩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냥 메일로만 주고받으면 그쪽에서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그런 되게 영세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많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사업자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업체들도 있고 뭐 간이 가세 뭐 이렇게 돼서 하시는 그런 많죠. 조그만 공장인데. 공장들도 네네, 많이 공장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하셨다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조업으로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꼭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제조업체인지 한번 무조건 만나서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조업도 어떤 걸 제조하냐에 따라서 그 법적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법적 기준을
완비하고 있는 실제 그 공장이어야지 계약을 해도 네, 유효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조에 따른 그 법률들이 식약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법률들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문서상으로도 확인해 보시고 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도 확인을 해 보셔야지만 나중에 문제의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럼 나 제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판매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혹은 이제 뭐 판매 분량에 따라서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만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도소매만 그렇죠. 꼭 네. 꼭 그렇죠. 그게 제조가 완벽한 해답이다라고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좀 네. 네. 유의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그 원래 유통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더들이 유통 말고 유통. 유통.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통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벤더들이 다 모여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온라인 유통센터라고. 거기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못 찾은 물건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예를 들어서 러브앤땡스라고 이제 그 수제 뭐 머그컵 텀블러 뭐 이런 거 만드시는 네. 분이 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이제 사진 하나 보내서 세인아 나 이런 물건 찾고 싶은데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니? 이러면 언니 잠깐만 기다려요 이러고 온라인 유통센터 그쪽 카페 탁 올리면 벤더가 스르륵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물건을 움직이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찾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나 이렇게 가격 같은 거 볼 때 거기가 제일 최저가로 좀 잘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나 받아주진 않아요. 사업자 그 뭔가 약간 인증이나 이런 절차가 있긴 한데 그거 확인하시고 벤더를 찾는 분들 내 물건 팔아줄 벤더를 찾거나 뭐 이렇게 유통업을 하시는데 이제 자기 물건들 같이 공유해서 같이 팔아줬으면 하는 경우에 이렇게 카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이름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죠. 온라인 유통센터 네. 온라인 유통 유통센터. 센터. 네. 네. 네이버 카페인가요? 네, 네이버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다음만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 맞아요. 저희가 원래 오늘 스마트 워크도 해야 되는데 입으로 가야 돼. 대출 얘기만 했는데 거의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네, 흘렀습니다. 스마트 워크도 얘기 그러면 다음 회차에 스마트 워크 하죠. 뭐. 네. 메시지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점이 있어 메시지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프랑스 자수나 비누 만들기 등 여성들이 즐기는 취미를 키트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중화되지 않은 아이템이다 보니 마케팅을 잘해야겠다 싶어 페이스북 등에 취미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데요. 한편 자체 쇼핑몰을 개발 중이고 여기서 유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빙그레만 컨텐츠 마케팅을 집행하고 있지 구매 전환율이 높은 네이버 블로그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포스트는 발행할 예정입니다. 포스트를 열심히 한다면 블로그를 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모바일 버전으로 포스트를 생각하면 될지요? 늦은 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여기 답변 그때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선은 지금 취미 뭐 프랑스 자수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한번 지금 통합 검색 한번 제가 볼 수 있나요? 제가 한번 검색한 거 핸드폰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저는 뭐로 검색하면 돼요? 프랑스 자수 이렇게 검색해서 저를 모바일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제가 정확히 뭐가 우선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프랑스 자수 이런 걸 검색하니까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파워링크 같은 이런 약간 검색 그 광고 같은 게 원래 뜨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니까 뭐 앨범, 포토 앨범 쪽, 콜라 이런 쪽도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쪽이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블로그도 많이 떠 있고 통합 검색에서는
근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 블로그나 포스트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무료로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단에 노출이 돼 있는 게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블로그 포스트가 되게 많이 상단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제 구매 전환 나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요게 되게 특화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겟이 되게 뾰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걸 정말 즐겨서 찾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케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 문화상점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문화상점. 네, 문화상점. 거기가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규모의 약간 행사라든지 이런 클래스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런 자수 같은 것도 수업으로 해서 뭐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수업에 관련된 용품 판매하는 것도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타겟이 모여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마케팅을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포스트나 블로그를 보면 이제 뭐 다시 시작한 프랑스 자수 스티치 그리고 스티치북 뭐 프랑스 자수 준비물 해서 직접 자기가 해봤던 사람들이 리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재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웃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웃을 맺을 때도 정말 고객이 될 수 전략적으로 있는 하는구나. 전략적인 그 소수의 인원부터 시작해서 관계 형성을 제대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블로그든 포스트든 상관없지만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시던지 이제 그 블로그 홈이나 포스트 홈에 가셔가지고 그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그 관련 글이 다 검색이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이버 통합 검색 첫 화면에서 블로그 탭으로 들어가면 블로그 홈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검색창이 기존의 통합 검색이 아니라 따로 검색창이 있어요. 네. 포스트 검색이라고 네, 그렇죠. 있거든요. 네. 거기다 프랑스 자수를 치면 그 검색어를 이용해서 글을 쓴 사람들 목록이 쫙 나와요. 거기 다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소수로 집중해서 하다 보면 타겟팅은 확실히 될 것이고 방문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객들과의 관계 형성이랑 이웃 맺어가지고 이제 나라는 존재감 알리는 거를 먼저 시작하면 브랜딩도 저는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수 분야인 이런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분야는 더 빨리 마케팅에 성공하거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신촌이나 이태원 뭐 그다음에 거기 어디죠? 그 저기 성북동 쪽 그 네네. 거기 뭐라 그러죠? 거기 이렇게 카페 쭉 있고 성북동 카페 거리. 카페 거리? 성북동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북촌? 이렇게 올라 언덕 이렇게 해갖고 북악스카이 쪽 계속 내려오면은 네. 거기 또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그 네. 청와대 뒤에 네. 거기. 인사 저기. 그 무슨 동이지? 아무튼 인사동도 그렇고 네.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벼룩시장처럼 하는 네. 데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좀 팔아보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오프라인 온라인을 혼용할 수 있는 게 병행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친절한 우리 세인씨님께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 블로그를 이제 이분도 처음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 바로 노출이 좀 안 되더라고요. 검색도 안 되고. 아, 그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좀 빨리 노출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 개인차가 너무 크고 맞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개월 정도로 잡아요. 최적화 시기를. 근데 1개월도 안 돼서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시중에 떠도는 말이 너무 많은 건데 이거는 그냥 설이에요, 다. 그러니까 검증된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뭐 빨리 최적화가 된 블로그는 또 빨리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교육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3개월 동안 정말 하라는 것만 하면, 그러니까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찍은 사진과 내가 직접 쓴 글로 뭔가 키워드의 조작이나 이제 그 반복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쓰면서 이웃들과 소통을 잘 하는 그 정도의 상태를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한 3개월 정도 유지를 하면 대부분은 최적화 성공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 검색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럴 안 때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 정확히 뭐 얼마가 걸린다 그렇게 뭐 말할 그런- 수가 없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증할 빨리 되는 수가 사람도 없죠. 있고. 그냥 꾸준하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꾸준한 네, 게 제일 꾸준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꾸준하고
남의 거 이제 도용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정말 자기가 순수하게 자체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키워드에 대한 걸 너무 생각해서 쓰면 이제 그 저품질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 고민 없이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방식을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테스트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색어를 처음 선정할 때 뭐 1,000명 정도 쓴 글부터 시작한다든지 뭐 그다음에는 한 5,000명, 그다음 뭐 10,000명 이런 식으로 포스트 숫자를 보고 그리고 최신 글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늠을 하는 거죠. 포스트의 그런 수치를. 또는 뭐 네이버 키워드 스테이션 뭐 검색 광고 들어가면 포스트 조회수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좀 경쟁력 낮은 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땅 따먹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전에 책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낮은 거에서 한번 해서 상위 노출돼요. 그럼 한 번 더 높은 키워드, 더 높은 키워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그것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 그러면 포스트도 지금 제가 바로 올리면 바로 다음 날부터 검색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간이 좀 더 오래 있다가 검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포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포스트 수는 제가 없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포스트가 원래 되게 오래됐어요. 생긴 지는 네, 오래됐었는데 오래됐잖아요. 네. 정확히 작년 11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PC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첫 화면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에서는, 통합 네. 검색상에서 현재 나오고 잘 있고요. 나오죠. 네. 네. 포스트는 계속 어차피 네이버 쪽에서도 밀 거라고 앞으로 이제 제2의 블로그를 키워 나간다고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포스트와 블로그에 그냥 단편적으로 딱 눈에 보였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포스트에는 시리즈라는 게 있죠. 시리즈. 그래서 차라리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될 분들한테는 훨씬 더 포스트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아마 특정 검색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통합 검색, 특히 모바일에서의 통합 검색 순위를 보면 블로그 포스트 이렇게 중간중간에 블로그 한 두세 개 하나씩 툭툭 껴있는 것들이 있고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는 포스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서 블로그는 약 글이 한 19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는 100개인가 20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 오히려 그러니까 유리할 수 네, 있겠네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블로그도 이제 우리가 키워드나 이런 부분 가지고서만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지치죠. 그리고 쉽게 포기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아까 세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이웃들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이 원칙이잖아요. 블로그의 원칙. 그것처럼 이 포스트도 어차피 그 다른 분들의 포스트를 갖다 구독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뭐 포스트도 지금 저품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포스트도 이제 유사 문서를 걸러내겠다라고 며칠 전에 이제 공식 블로그에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트 영역 자체를 좀 전문적인 분야 한 시리즈 형태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진행을 한다면 초기 블로거 하신 분들이 블로그 쪽에서 파워 블로거로 영역을 갖다가 굳혔던 것처럼 포스트 쪽에서 지금 그렇게 굳혀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시작하시면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거겠네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가 광고를 이제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걸 시작하기 한 최소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전에는 미리 블로그랑 포스트들을 미리 해놓고 이게 노출된 데까지 기다렸다가 노출된 후에 뭐 광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쪽에서 뭐 상품을 판매하고 하는 전략을 세우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냥 꾸준함. 저는 딱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포스트랑 네. 블로그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누가 거기다가 광고를 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이게 광고 홍보를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품질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라서 저는 그 요번에 저희 나온 책 이름이 뭐죠? 소상공인 실전 SNS 마케팅.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책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세인 씨가 항상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저품질이 걸려도 블로그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매출이랑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 저는 저품질을 탈출하기 위해서 특정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에 보다 더 타겟팅이 된 이웃을 더 많이 추가하는 게 나중에 매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키워드 쪽이라는 분야보다는 보다 더 많은 팬수 확보, 이웃 확보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실제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해 볼까요? 네. 정리를
안 하고 오늘은 너무 좀 산지돼 있다 보니까 정리를 페이퍼로 아마 우리 민 대표님이 해주실 거고 아 너무 네. 좋죠. 우리 네. 박세인 대표님의 그 멘트로 마무리하죠. 네. 오늘은. 네. 아재들의 창업톡!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네. 네, 하나 더 이제 하나 더 이제.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나 아까 못 갔어.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다들 이제 1시간 버티기가 힘들어. 네 며칠. 응? 다들 1시간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냥 좀